나와서 밖에서 국민의힘을 비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었던 정당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고쳐야 할 점들을 비판을 쭉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 정권을 지지하던 분들이 왜 이재명 정부는 비판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정권을 잡은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정권을 잡고 난 뒤에 1년 동안 일하는 것을 보고 그때 비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니까 철딱선이 없고 삼류 유튜버들이 저보고 총리 자리 안 준다고 비판한다,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저런 저질 애들을 데리고 보수 진영에서 거기에 푹 빠져서 그 유튜브만 보고 정세 판단을 하니 지금 이런 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리 자리가 탐이 났으면 진작했겠죠. 진작. 그러나 대한민국 총리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총리 자리가 나더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정치 현장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가는 자리로 총리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건 참 얼토당토하는 말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전부 삼류 유튜버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한국 보수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4대 악재에 대한 대책을 지금 시급히 내놓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첫째가 사법개혁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했죠.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을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무죄가 속출할 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재판받는 경우가 왕왕 생길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중죄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가기관인 80년 전통의 검찰청을 폐지하게 된 것은 참으로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한동훈이가 수사권을 가지고 이재명 야당 대표를 정말 못살게 굴었죠. 온갖 걸 다 털어서 기소를 하고 그렇게 돼 있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감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정권을 잡았을 때 검찰총장을 중립적인 인물로 새로 임명하고 정치검찰에 앞섰던 애들을 내부 감찰을 해서 전부 드러내고, 그리고 검찰을 쇄신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나라가 안정되었을 건데,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감정으로 80년 전통의 검찰청도 폐지하고 검사 수사권까지 박탈한 것은,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사법개혁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소한 검사 수사권, 보안 수사권만이라도 존치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온갖 수사기관이 중첩적으로 돼 있어요. 검찰청이 있었죠. 공수처가 있죠. 그 다음에 국가수사 기관이 또 있죠. 국수본이 있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중수청까지 생겼어요. 지난번에 내란 사건 수사하면서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관할 다툼이 심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기관이 4개가 생겨버렸어요. 나는 이거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보안 수사권만 존치를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을 통일을 해야 돼요. 수사기관을 국가수사청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공수청 없애고, 그 다음에 중수청도 없애고, 그리고 경찰 수사권도 사실상 없애고, 그렇게 해서 국가수사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가수사청에서 통합해서 모든 범죄를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기소는 검찰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 무방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내가 봅니다. 강성 지지층들 그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면 정상적으로 수사기관을 다시 한번 통합을 해서 국가수사청을 수사기관으로 하고, 그리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개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소를 하고, 그래 양대 수사기관으로 존치를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국방개혁입니다.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게 그 첫째가 나는 크나큰 개혁으로 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사를 약화시킨다. 그것은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상간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엄을 막으려면 지금 육사를 없애가지고 계엄을 막는 것은 그건 넌센스죠. 군은 국가 방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다시 만들고, 군의 정치적 개입하는 거 이번 기회로 엄격히 단절하고 그런 조치를 해서 국방개혁을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상군사관학교 통합 이 자체는 국방개혁입니다. 더구나 통합을 지금 주도하는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시비에 걸렸어요. 국민의 대다수가 국방부 장관이 탈영했다고 믿고 있는 판에 어떻게 국방 개혁 그것조차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다. 그래서 국방 개혁은 하지 말고 상군사관학교도 존치를 하고, 대신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올바른 국방 개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 문제인데, 특히 수도권 부동산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세금으로 부동산을 두드려 잡으려고 하니까 아마 더 부동산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서민들은 대출도 막아버리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이 집값을 어떻게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평생을 해도 24평짜리 집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급 측면에서 우선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세금 측면에서는 정당한 세금은 누구라도 내야죠. 그러나 부당한 세금 그리고 포갑적인 세금은 그 세금 잘못 다루면요 정권 무너집니다.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대부분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세금으로 부동산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고 천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발표를 보니까 이거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두드려 잡겠다,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세금이 전부 서민들에게 정가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들 자기 돈으로 세금 안 내요. 건물주들은 전부 건물세 올리고 전세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 세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보니까 부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보겠다, 그런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 세무공무원이 어느 놈인지 그 당장 사표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주가 불안정 대책은 이거는 내가 2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을 했어요. 주가지수가 폭등을 했어요. 물론 반도체 특수 때문에 3전 넥스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은 비이상적으로 폭등을 했어요. 이거 제대로 조율을 하지 않으면, 주가 대책이 불안하면 망하는 것은 개미 투자가들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정보도 많고 미리 오를 때 팔고 쌀 때 사고 정확히 합니다. 그러나 개미 투자가들은 잘못된 정보, 요즘 또 유튜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고 주가 띄우는 자금하는 작전하는 애들한테 꼬여가지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고, 그래서 주가 불안정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으면 이 주식 인구가 벌써 몇 천만이 넘었어요. 그 사람들 전부가 거지가 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주가 불안정 대책을 조속히 강구를 하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기존 질서를 수정하는 겁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 질서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게 개혁이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법개혁, 국방개혁, 부동산개혁, 주가개혁, 주가지수개혁, 이 4대 개혁을 저는 보기에 이거는 4대 개악으로 봅니다. 이건 나중에 감당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질 겁니다.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권을 지켜보니까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와서 최근에 와서 전당대회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참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분노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이미 분노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서민들이 분노합니다. 또 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요. 나아가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국회는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집권 여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못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을 탄핵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 되면 대통령께서도 참으로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고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자룡 헝칼 쓰듯 휘두르듯 그런 식으로 개혁하는 것은 그건 개혁이 아니고 기존 질서의 파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에서 자라나서 자수성가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싫어할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나라에 대혼란이 옵니다. 부디 명심하시고 4대 악재 대책 조속히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